안녕하세요. 회사 다니는 보통의 40대 남성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내와는 중매로 만나서 연애 후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임신해서 우리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둘째 아이가 이미 3살이 되었기 때문에 셋째를 둘 수 없을 것 같아서 아내와 합의해서 남자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수술 결과는 잘 나왔고 병원에서 검사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당연히 집안 분위기는 급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헛구역질을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울려 퍼져 나오더라고요. 아내가 임신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확률은 희박하지만 여성분이 임신한 경우도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면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내분이 고민하고 계시다니 정말 걱정스럽네요. 하지만 저희 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면 아내분도 더욱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내분이 힘들어 하시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어려워하시는 상황에서 너무 따지거나 주근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속으로만 참고 있으면 마음만 더 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내의 핸드폰 카드 내역, 자동차 블랙박스, 및 내비게이션 등을 확인해봤지만 이상해 보이는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얀데 시간만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낳아서 잘 키우자고 아내한테 말을 했습니다. 다만 제 정자 검사도 아이가 태어나도 친자 검사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하지만 만약 제 아이가 아니라고 알게 된다면 저는 정말 잘 키울 자신도 아내에게 그 전처럼 대해줄 자신도 없었기에 그냥 제가 아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런 힘든 결정을 내리고 아내에게 말을 해주었을 때 아내는 제 결정을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못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만나는 남자가 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의 사이도 좋고 아이들에게 천사표 엄마였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아내 입으로 직접 들으니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사 동료이고 만난 지 2년이 넘었고 그 사이의 관계도 수없이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할 때는 피임을 잘 했는데 몇 개월 전에 술을 마시고 피임 없이 관계를 가진 날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워크숍에 간다며 외박한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많이 지나지 않아서 마음은 담담해졌습니다. 어떡할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좀 전에는 못 낳게 했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저하고 살면서 낳고 싶지 않고 이혼을 한 후에 그 남자와 같이 그 아이를 낳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은 이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아이 모두 양육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잊고 더 늦기 전에 다시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지 물었더니 아내로서, 엄마로서는 인생은 행복했지만 여자로서는 죽은 지 오래였다면서 그 남자를 만난 이후로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저는 더 이상할 말도 붙잡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아이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근 들어 다소 무거운 집안 분위기를 아이들도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할 말이 있다며 아이들을 부르니 어느 정도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눈치를 채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엄마의 외도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모든 사실을 알려주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지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라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나는 학업에 대해 매우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까봐 걱정되었다. 내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하며 내가 스스로 처리하라고 했다. 우리 자녀들이기는 하지만 그녀의 말투로 보면 다른 사람의 자녀처럼 느껴졌고 그 순간 그녀를 때리고 싶었다. 신중한 고려 끝에 짧은 시간 내내 어렵고 화가 나는 일이 될지라도 나는 자녀에 대한 감정적인 유대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모든 일을 자녀들에게 말했다. 내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찾기 위해 떠나야 한다고 말할 때 그들과 그들의 어머니를 뒤로 한 채 떠나도 괜찮다는 것에 대한 깊은 충격을 받았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그냥 방으로 갔고 내가 무엇을 해도 좋다고 했다. 반면 중학교에 다니는 딸은 난처한 일을 하지 말라며 나와 함께 있으며 그런 감정을 느끼지 말라고 말했다. 나를 엄마라고 불렀던 여자가 울면서 도움을 청했지만 사과도 없이 옷과 물건을 싸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얼마 후 그녀는 돈 이야기를 시작하고 나갔다. 그때부터 가끔 연락을 하지만 이혼 이야기만 하고 아이들은 안부를 물어보지 않았다. 내가 아이들에게 그녀와 연락을 했는지 물어봤을 때 그들은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 아들은 영향을 받지 않은 것 같았거나 괜찮은 척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딸은 매우 화가 났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옷과 물건을 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위로하며 잠시 동안 그녀에게 신경을 썼다. 그녀는 여전히 때때로 힘들어하지만 잘 버티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우 어렵다. 그녀는 엄마에게 버려진 적의 감정을 남겨두고 떠나고 있다. 저는 최대한 냉철하게 처리하고자 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해서도 용서나 양보 없이 다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돈 때문에 부모님끼리 다투는 아이들의 모습이 더 상처스러울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 감정에 젖어서 정신이 팔려있을 뿐입니다. 제가 처리를 잘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아이들이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고 노년을 맞이하면서 함께 늙어갈 계획이었는데 지금은 52살이 되어 아내와의 이혼과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만 같아서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현재 거주 중인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받을 이혼 가정 집안이라는 사회적인 편견과 아직은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이라 아빠 혼자서 챙겨줘야 하는 것이 너무 미안합니다. 나름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